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뽕입니다. 자, 라스트 강의입니다. 드디어 우리 기출의 미래 김미 생명과학 2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소감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이 마지막 강은 또 쉽다고 또 안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하시고 어차피 수능 보기 전에 기출 문제는 반복해서 여러 번을 풀어봐야 되거든요.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요. 그 해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수능에 이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 거의 흡사하게 나와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해의 기출 문제인 6월과 9월 평가원 문제를 그저 한번 단순하게 풀고 옆으로 치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좋은 수능 준비 재료는요, 개념에다가 기출 문제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우선순위 기출인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을 제공하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 문제들까지 두루두루 섭렵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실수 않고 뭐 찍어가지고 잘 나왔다 그러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출은 반복해서 여러 번 단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외워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분석할 줄 아셔야 돼. 분석할 줄 아셔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생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많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생원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생투 강의가 이제 현장 강의가 뭐 거의 존재할 수가 없잖아. 왜? 생투 선택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관계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생투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바로 이 기출의 미래라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단계 업했듯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한 단계 이상 업해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강좌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강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은 반복, 복습, 분석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분학 문제 4문제가 있는데 먼저 간단한 개념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소진화랑 대진화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소족 종분화하고 동소족 종분화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점진주의설하고 단속 평형설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요 단어,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출제가 매년 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의 주제요. 제목이 바로 종분화입니다. 종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소진화는 종분화까지는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전자 풀의 변화, 유전자 빈도 변화가 일어난 거야. 조금씩 이제 진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대진화는 종의 분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멸종이 되거나, 그러니까 신종이 생기거나 멸종되거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소족 종분화, 그러니까 종이 생기긴 생기는데 장소가 다른 데서 생기느냐,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생기느냐, 동소적 종분화냐, 이소적 종분화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산맥 또는 커다란 하천 또는 계곡, 그 다음에
바다. 예, 이런 것들로 일단은 지리적 격리가 먼저 생긴 다음에 이런 것에 의해서 지리적 격리가 생긴 이후에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리적 격리가 생긴 이후에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죠? 같은 종이면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종이 되면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지리적 격리가 선행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리적 격리가. 그러나 이 동소적 종분화 같은 경우는요, 지리적 격리가 없어요. 예,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식물에서는요, 배수성 돌연변이가 있어. 배수성 돌연변이. 식물의 배수성 돌연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성선택이라는 게 있어. 성선택. 이런 것들이 동소적 종분화의 가장 큰 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종분화가 일어날 때 배수성 돌연변이랑 성선택. 뭐 여러분들 그 열대어 성선택을 통해서 종분화가 일어난 거까지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내용은요, 점진주의설. 그러니까 종분화 속도를 얘기하는데요. 천천히 조금씩 형질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점진주의설이고요. 단속 평형설은 한동안 그 형질 쭉 가다가 갑자기 유전자 빈도나 그러니까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점진주의설하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계속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라는 단속 평형설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실려 있습니다. 뭐 수능 개념이든 또는 수능 특강이든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개념 배운 것을 이번 강에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014학년도 대수능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되는데 생물종 X1이 육지로부터 이웃한섬으로 이주한 후, 이주 땡그라미 치세요. 자, 이주하였습니다. X2에서 X4로 종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밑줄 쫙. X1부터 X4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밑줄 쫙 치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생물학적 종,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에요. 그러니까 X1, X2, X3, X4. 자, 이들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하고 X1은요 생식적으로 격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X1은 생식적으로 격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현재 지리적으로는 격리가 돼 있지만 여기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은 지리적으로는 격리돼 있지만 생식적으로는 격리가 안 돼 있어. 왜? 같은 X1 같은 종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나 X2, X3는요 지리적인 격리도 있고요, 생식적인 격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X3, X4는요 지리적 격리는 없는데 생식적 격리가 있는 경우예요. 생식적 격리만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지리적 격리와 생식적 격리를.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X1과 X2는 서로 다른 종이니까 어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종의 개념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의 개념까지. 그 다음에 X3로부터 X4로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X1이 이주를 한 거야. 두 개의 섬으로. 그리고 또 이주를 했네요. 이때 X1으로부터 X2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X3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X1이 X2하고 X3로 분화가 일어난 거야. 맞죠? 자, 이런 경우는 서로 지리적 격리가 있는 상황에서 종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소적 종분화. 되셨죠? 그런데 이 X3에서 X4가 됐어.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X3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소적. 근데 X3에서 X4가 될 때는 그렇죠.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X3로부터 X4로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됐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능에 이제 처음 출연한 그런 이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가 되었던 게 이때 이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디귿. X3와 X4의 유형 관계는 X1과 X4의 유형 관계보다 가깝다. 자, 여러분들 X3하고 X4는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에 분화됐어요. 가장 최근에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얘하고 얘의 유형 관계는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X1과 X4는요. 당연히 그쵸? 먼저 X1에서 X3로 분화된 다음에 X4로 분화됐으니까 얘하고 얘의 유형 관계보다는 최근에 분화가 된 X3와 X4의 유형 관계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X3와 X4의 유형 관계는 가깝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굉장히 난이도가 중하 정도, 그러니까 하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2015년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종분화 문제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어렵게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개통수하고 연계시켜서 낼 수가 있어. 개통수하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쵸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개통수를 그려보는 거예요. 개통수로 따져보는 거고. 되셨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종 A가 분화 과정 A, B를 통해서 자, 두 번의 분화 과정이 있네요. 종분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종 B와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A부터 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기억부터 디귿은 A부터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간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다가 분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분화 과정을. 자, 먼저 지리적 격리가 생겼네요. 그죠? 지리적 격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A로부터 누가? B가 분화가 됐네. A로부터 B가 분화됐죠. 자, 이거는 지리적 격리가 있는 상황에서의 종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소적 종분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소적 종분화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요. 이건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서 이제 A에서 같은 장소에서 C가 탄생했습니다. A에서 같은 장소에서 C가 탄생했어. 이건 이제 당연히 동소적 종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동소적 종분화. 같은 장소에서 종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종분화가 일어났으면 이건 대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진화가.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소진화가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제 대진화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진화의 개념과 그다음에 소진화의 개념도 여기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통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개통수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y 뭐 이렇게 뒤집어 놓고 y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굳이 뭐 이렇게 쭉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꺾어서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A가 처음에 있었어요. A가 가자 해서 A가 쭉 있었는데 A에서 이제 A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A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분화가 일어났어. A로부터 쭉 A가 살아오는 과정이 있어서 A의 삶이야. 와.
살면데 어느 순간에 A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야. A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야. 여기가 A가 살다가 A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누가 생겼냐면 B가 생기더라 이거야. B가 생기더라 이거야. 자, 그런데 이 B는 B는 그냥 끝이야. B는 그걸로 끝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근데 또 A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A가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A로부터 그치 가장 최근에 C로 분화된 거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괜찮잖아. 서프라이즈. 자, 요때 A로부터 B가 분화될 때는 이소족 종분화가 일어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로부터 C가 분해되는 것. A로부터 C가 분해된 것은 그렇죠? 동소족 종분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소족 종분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동소족 종분화가 나중에 일어나게 된 거야. 이소족 종분화보다 동소족 종분화가 나중에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 그림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이게 이거잖아. 제가 얘기한 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B가 되는 거고, 그죠? 얘는 뭐 둘 중에 하나는 A, 둘 중에 하나는 C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C, A.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과정 A는 이소족 종분화이다. 네, 지리적 격리를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이소족 종분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과정 B에서 창시자 효과가 나타났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지난 강하고 지지난 강하고 해서 이제 한 번도 웃지를 못했어요. 웃음이 있는 강의가 이 생투 기출 문제가 삐하게 삐하게 어렵기 때문에 더럽게 어렵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몹시 매우 무척 어렵기 때문에 웃음을 제가 잃었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웃음을 좀 많이 잃었었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강에서는 제가 좀 한번 웃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 같이 웃으시죠. 자, 자, 여러분들 그 감독님의 웃음소리 확대하시면 들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니은은 자, NG 나오면 안 됩니다. 창시자 효과. 창시자 효과란 말이 여기에 갑자기 문득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창시자 효과라는 건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또 집단을 형성할 때, 그죠?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때 모집단과 유전자 빈도의 변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겨서 진화의 한 요인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유전적 부동의 한 가지예요. 유전적 부동 아시죠? 유전적 부동 두 가지,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은요 어떤 모집단에서 떨어져 나와서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집단으로 떨어져 나와서 뭐 두 집단의 지금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부동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웃었습니다. 자, 니은은 틀렸고요. 말도 안 되죠. 디귿, 기억은 B다. 어디 보자. 그렇죠. 기억은 B. 그죠? 요거. 여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됐죠? 여기가 이제 니은 디귿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B다. 먼저 분화됐다. 제일 먼저 분화된 B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년 수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년 수능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각 매년 이제 한 문제씩은 수능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면 요게 이제 또 새로운 포맷입니다. 좀 특이점은요. 일단은 2014에서는 이제 그림 평범하게 이제 출제가 됐다가 그다음에 개통수를 같이 연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 분류 체계까지 같이 연계를 시켰다가 최근 수능에서는 그쵸,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강의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좀 시간이 덜 걸리게 풀어내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좀 더 많이 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2017 수능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거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을 갖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투 선택하신 분들. 자, 갑니다. 지리적 격리는 산맥 형성과 섬의 분리에 의해서만 일어났다. 자, 지금 현재 지리적 격리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리고 섬의 분리. 여기서 또 일어났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제 제시되는 형식은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래프나 표의 형식을 빌려서 야, 이렇게 유전자 빈도가 이렇게 변했어. 그럼 이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소적이냐, 동소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이라는 건 뭐 본질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냥 늘 봐왔던 형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지금 누가에서 누가 나오냐면 기억에서 자 정리하게요. 여기다 기억에서 지금 누가 나왔냐면요. 요 세모 니은이 나왔어. 이거 이소적 종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리적 격리가 또 생긴 다음에 또 기억에서 누가 나왔냐면 기억에서 지금 누가 분화가 됐냐면요. 디귿이 됐죠. 이거 역시도 이소적 종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나네. 마지막에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누구로부터 누구? 그렇죠. 디귿으로부터 리을이 탄생했어요. 디귿으로부터 리을이 탄생했다. 그래서 동소적 종분화. 그래서 몇 회의 이소적, 몇 회의 동소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회의 이소적, 1회의 동소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다른 형식이라면, 다른 문제라면은 뭐 2회의 동소적, 1회의 뭐 이소적, 뭐 이런 식으로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적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한번 이제 개통수라는 걸 한번 그려볼까요? 굳이 한번 그려볼게. 뭐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경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억이 쭉 가자 기억 갈 거야 기억 딱 기억이 가는데. 니은이 먼저 아주 a long time ago 니은이 먼저 분화되어 나온 거야. 쫙 니은이 분화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이 영이 자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그 이후에 디귿이 분화된 거야. 자 디귿이 분화돼서 가는데 가장 최근에 리을이 되온 거야. 뭐 요 정도로 뭐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유연 관계 따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한번 개통수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꼭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 또 뭐 비슷한 케이스 개통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기억과 니은은 같은 속에 속한다라는 그 기억 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이용해야 돼. 요걸 이용해야 되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종속 과목 강문계역 이렇게 쭉 갑니다. 그죠? 역. 지금 보시면은요. B하고 B속이야. 같은 속이면 그 이상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죠? 같은 속, B속이니까 얘도 당연히 1과가 돼야 돼. 1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음.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이제 속이 달라요. 같은 과지만.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은 같은 과예요. 1과. 근데 기억과 디귿은 속이 다른 거야. 하지만 디귿, 리을은 같은 속이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더 유형 관계가 가까운 겁니다. 가장 최근에 분화되었으니까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깝다라는 거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게 누구냐면은 그쵸? 예, 디귿이 되겠죠. 디귿 리을은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이제 기역과 유형 관계가 가깝겠죠. 기역과 유형 관계가 가깝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린 걸 왜 지웠죠? 네. 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에서 리을.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쵸? 디귿과 리을이 가장 유형 관계가 가깝고 같은 속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디귿은 같은 과가 됩니다. 일과가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가장 멀리서 분화가 되어 가지고요. 다른 과니까 당연히 다른 속이 되겠죠. 다른 속이 되는 거예요. 다른 속. A나 B 속이 아니라 다른 속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은 같은 속에 속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과인데 어떻게 다른 과인데 속이 같니? 말이 안 되지. 됐죠? 과가 달라요, 지금. 예, 과가 다르면 당연히 속이 다릅니다. 같은 속이 될 수 없어요. 니은은 기역으로부터 이소족 종분화에 의해서 출현하였다. 니은은 기역으로부터 이소족 종분화. 맞죠? 네, 그림상으로 분석한 거.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디귿으로부터 동소족 종분화에서 출현하였다. 리을은 디귿으로부터 동소족 종분화에서 출현하였다. 라는 걸 이 그림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오케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라스트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바웃 한 100문제 정도의 그죠? 기출을 통해 가지고 생투를 좀 친숙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종 A가 종 B와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종 A가 자 역시 한번 써볼까요? A가 먼저 B로 분화가 됐죠. 그죠? A가 B로 분화됐어. 이소족 종분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분화가 일어났네. B에서 C로 분화가 일어났어. 같은 장소에서 분화가 일어났으니까 동소족 종분화가 일어난 거야. 동소족 종분화. 되셨죠? 시간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니까 B와 C가 좀 더 최근에 분화되었기 때문에 유형 관계가 가깝습니다. B하고 C가 제일 가까워. B는 누구랑 가까워? C랑. C는 누구랑 가까워? B랑. 제일 가까운 녀석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뭐 3점짜리라고는 하지만 실제 2017 수능에서 3점짜리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점수를 그냥 뭐 주겠다라는 아주 친절한 의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왜? 쉽습니다. 물론 이제 아차하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크게 뭐 함정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함정이 될 수는 있어. B하고 C는 같은 지역인데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B하고 C는요, 지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지 않잖아. 맞죠? 하지만 서로 다른 종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 밑줄 쫙 쳤어요, 거기?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고, 밑줄 쫙. 자,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니까 당연히 A하고 B하고 C는 서로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무심코 풀다가 아차하는 순간 틀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뭐 다 끝내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능을 보는데 굉장히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다. 생투를 보는데 특히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뭐 마킹하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30분도 채 안 되죠. 뭐 28분, 29분 정도, 29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이 어려운 20문제를 지금 풀어낸다라는 거는 이거 고도의 이 뇌세포들의 그 훈련된 그 뇌세포들의 그 움직임, 작용, 이게 아니고서는 이게 정말 고득점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그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요. 유감스러운 건
저의 유감은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정작 실수라는 걸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저는 현강에서 봤으니까요. 충분히 평상시에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 와우, 어떤 녀석은 생명과학 2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아, 더 많이 알아. 와, 진짜, 야, 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니? 막 이럴 정도로 굉장한 지식, 뭐 학식,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의 다 맞는, 늘 거의 다 맞는 그런 친구들인데, 정작 수능에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뭐 세 문제, 실수,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이러니까 등급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다른 과목 뭐 잘 받았는데 생투 때문에 막 울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어떤 시험이 좀 실수를 유발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차피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걸 주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같이 보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빨리라는 걸 할 때 이 빨리라는 뇌세포의 명령을 딱 내리면 이게 지금 뭘로 와 닿냐면요, 이 중압감이라는 걸로 와 닿습니다. 이 중압감은요, 결국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빨리 안 풀면 안 돼라는 불안감. 이렇게 되면은요, 뇌세포가요,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돼요. 뭐 이런 여러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불안함이 없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과 그 다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풀어내는 능력이 달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머릿속이 좀 약간 제가 좀 걱정거리가 있거나 막 신경 쓰는 게 있어.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막 그러면은 이 강의가 그냥 뭐 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지 막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제대로 좀 안 되고. 마찬가지,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 모든 입장에서는 다 이게 상당히 좀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불안감 없이 뇌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능력을 좀 지녀야 됩니다. 뇌세포라는 게 불안하면요, 그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정작 문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데 핸드폰을 아예 그냥 멀리 치워버린 경우가 있고, 바로 이제 책상에다 딱 핸드폰을 놓고 풀게 하는 경우가 있대. 그런데 어느 경우가 더 뭐 잘 풀어내고 무슨 했느냐? 문제 해결력이, 그렇죠, 핸드폰을 쫙 멀리 치운 그룹이 더 나았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본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렇죠,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아무래도 이 핸드폰 옆에 딱 놓게 되면 이거 전화 올까, 울릴까, 뭐 이런 거 등등. 물론 이제 뭐 대학교 가면야 무슨 뭐 핸드폰도 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이제 뭐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많이 할수록 불안해. 와, 이거 미치는 거야. 맞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밤을 새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 못 볼 것 같아. 뭐 이런 불안함. 그런데도 잘 보긴 보더라고. 꼭 자, 여러분들, 달라지질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은 실력들이 뭐 덜 발휘되고 더 발휘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는 좀 그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그쵸, 이거로부터 좀 해방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빨리 안 풀면 시간이 없는데요. 제 말씀은요, 빨리 푸는 중압감에 의해서 좀 불안감을 갖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칫 단어가 안 보이거나 용어를 잘못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빨리 막 불안감으로 풀면. 스피드 있는 건 좋습니다만 절대로 그것이 이제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에 또 극복이 될 수 있냐면 또 많은 연습,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개념 같은 경우 있죠. 개념은 뭐 수능 볼 때 이제 5회 이상 보면 되는데 이 문풀 같은 경우 있어요.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0회 이상 해주세요. 알겠죠? 5회 이상, 10회 이상.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좀 풀면서 시간을 재고 이제 풀면서 많은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 나머지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문제 풀다가 지금 딴 데로 샜어. 이거 너무 쉬워 이거. 맞잖아. 기억은 뭐 당연히 생식적으로 경계되어 있는 서로 다른 종이니까 맞는 거고. C와 A의 유형관계는 C와 B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 C와 B의 유형관계가 더 가까워. C하고 B가.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이소적 종분화가 동소적 종분화보다. 자,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야. 이소적 종분화가 과거에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즉 최근이 나중이잖아. 최근에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소적 종분화가 동소적 종분화보다 먼저 일어났다. 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교재 이렇게 이쁜 교재로 해서 이제 뭐 보니까 생명과학고는 굉장히 이쁜 교재로 나왔던데요. 좀 다소 좀 그렇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 과목은 이제 우리 자료실에 탑재를 시켰고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이쁘고 뭐 아주 그냥 뭐 화려하고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뭐 저 나름대로 또 이제 일정이 있고 좀 뭐 비지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문제를 엄선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보시면 돼요. 엄선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분석도 하고 또 이제 막 많은 좀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들어줘서 여러분들 실력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걸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진짜 공부를 좀 잘하고 싶고요, 또는 잘한다라는 친구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현장이든 현강이든 인강이든 듣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EBS 우리 전국에 있는 저의 수강생들 중에서는 강의만 듣고 그냥 끝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업을 딱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한 5% 정도에서 10% 정도만 머리에 남는답니다. 5%에서 10%. 그런데 만약에 남한테 가르치잖아요. 남한테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럼 95% 정도가 남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는 거야.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자주 했습니다. 뭐 수능 특강이든 뭐 다른 강의에서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 강의를 수강만 하면은 머릿속에 얼마 안 남았는데 남한테 가르친다라는 얘기, 가르치게 되면 많이 남게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백지복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얀 종이에다가 하나의 개념들을 쫙 써내려가면 그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한테 하나씩 가르쳐 보는 거야.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개념을 확실하게 정확한 개념을 이제 다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과정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게 학이잖아. 배우라. 그 다음에 익히는 게 습이라면 여러분들은 배우는 생입니까? 익히는 승입니까? 한다면은 그쵸.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미
전혀 생투 몰랐던 친구들이 뭐 어디서 배우든 뭐 저를 통해서 뭐 수능 개념을 통해서 배웠어. 그럼 배웠어. 여기까지는 5%야. 5%에서 10%야. 그러면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야 돼. 수능을 보려면 여러분들께 있어야지 볼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걸로 익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니네들 학생, 자, 지금부터는 나하고는 습생이야. 익히는 습생 되자. 물론 뭐 연습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그 아이돌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는 연습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고의 아이돌, 최고의 가수, 이런 최고의 배우 모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복들을 해요. 그게 최고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생투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강의만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 강의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들면 절대로 두려움 없이 시험장에서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빨리 풀면서도 당연히 정확하게 다들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저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 강의에서 마무리를 짓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투 만점 1등급 화이팅!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